자, 우리 개념 플러스 이용 교재 164쪽 2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그치?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우리가 배웠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그치? 네. 자, 2차 부등식 풀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랬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차 함수, 2차 분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래서 0보다 크다는 부분에서 풀려면 뭐부터 그려야 되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맞지? 네. 자, 그래프가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변점 몇 개 생기겠어? 두 개가 생기겠죠. 이제 생겼더니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더라 하면 결국 어떻게 설했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석해야 되겠지. 0은 x축으로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요만큼과 요만큼이더라.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알파보다 작은 쪽 그리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쪽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만약에 부등호의 모양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한다. 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야. 그치? 그래서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판단하기가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냥 공식처럼 만들자 그랬죠.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드는 결론이 뭐냐면 자, 먼저 첫 번째는 2차 함계수를 A로 만든다. 맞지? 2차 함계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야. 2차 함수를 양수로 만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수분해 하든지 큰 형식 쓰든지 해서 어쨌든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는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면 쉽게 구해질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근의 공식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두 교점이 나오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축과의 두 교점이었으니까. 됐니? 저게 기준이 되잖아. 저게 기준이 되어서 세 번째는 부동의 방향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두 근의 뭐야? 바깥쪽이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바깥쪽은 또야. 바깥쪽. 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0보다 크다 했으면 두 근의 바깥쪽이니까 x는 알파보다 더 작고 x는 베타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베타보다 크다면. 만약에 부동의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두 근의 뭐야? 사이가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 해가 되겠죠. x는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낸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를 시켰어요.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풀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한다? 2차 함계수를 항상 양수로 만든다. 만약에 2차 함계수가 음수로 주어져 있으면 양변을 못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니? 뒤바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한다? 인수분해 시도하고 안 되면 그냥 혹시 쓰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알파 베타를 찾으면 마지막으로 부동의 방향을 보시면서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면 찾은 두 근의 바깥쪽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쪽 그 다음에 큰 것보다 더 큰 쪽을 잡아주시고요.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면 두 근의 사이 작은 것보다 더 크고 큰 것보다 작습니다라고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이건 어떤 경우야?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경우잖아.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라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판별식이 뭐가 되는 경우라면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지. 자, 판별식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는 공식으로 풀 수 없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판별식 0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x의 점파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어디야? 요거 하나 빼고 다 되는 거지. 그럼 이러면은 x는 알파 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렇지? 만약에 0보다 크나 같다고 돼 있으면 0도 괜찮은 거지. 그럼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만족하죠. 그럼 이때 뭐가 되니?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치? 얘가 0보다 작다고 돼 있으면 x가 아래쪽 내려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가 없다고 쓰면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어도 작은 건 없지만 같아지는 게 있어 없어? 0이 되는 거 하나 있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는 하나 나오네. 얼마? 알파가 나오고. 이처럼 모양이 어때? 범상치 않은 특수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수해는 외울 수 있는 등질이 아니야. 부등식의 모양에 따라서 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지. 판별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x가 변점이 안 생겨 붕 뜨겠죠. 네. 그럼 0보다 크다 돼 있으면 어떡한다? 전보다 0보다 크죠? 전보다 x가 있으니까.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0보다 크나 같다 해도 항상 0보다 크니까 뭐야? 그럼 모든 실수가 되겠죠. 0보다 작다 있어 없어? 해가 없죠. 작거나 같다도 없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됐지? 판별식에 따라서 2차 분식분은 여기 달라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보세요. 2차 부등식 해를 반대로 주고 거꾸로 여기는 ABC를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반대식도 그랬잖아. 얘를 주고 해를 찾는 문제도 있었고 거꾸로 여기에 있는 모르는 부분 ABC를 박아놓고요. 해를 통해서 거꾸로 ABC를 찾는 문제도 있었죠. 반대식은 뭐였나 주로 대입했죠. 그럼 경계에서 한개 썼죠. 부등식도 부등호식의 해를 주고 거꾸로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어때 보면 결국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실근에서 나온 거지. 부등식의 해의 모양을 보면 분명히 경계가 되는 숫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쪽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근이 대입되거나 아니면 근과 해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을 이따 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볼 거는 164쪽에 활용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활용 문제는 결국 뭐였냐? 2차 분식 푸는 건 쉽잖아. 그치? 2차 푸는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보겠습니다. 길이가 100m의 철망을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용해서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 모양이 직사각형의 축사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축사 모양의 직사각형의 축사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축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철망이 100m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100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때 넓이가 600 이상이 되는데 600 이상이라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삼겠네. 그럼 가로 세로가 뭐야 돼? 미지수면 되겠죠. 자, 근데 봐. 우리가 푸등식에서는 얘기했잖아. 1차 푸등식도 마찬가지고 2차 푸등식 마찬가지야. 연립푸등식이라 하더라도 미지수는 x 하나뿐이었죠.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 xy 두 개 나와서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본 부등식에서는 미지수 두 개쯤인 부등식은 없었어.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들 때 미지수 두 개 쓰면 안 돼요. 그럼 가로 세로가 나타나는데 가로 x를 두면 세로는 뭐라고 할 거야? 둘레 길이가 100이잖아.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더한 게 100인 거지. 그럼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50이라는 얘기지. 가로 더하기 세로가 50이니까 가로가 x면 세로는 얼마야? 50 빼기 x로 쓸 수 있겠죠. 됐네? 그러면 넓이가 600 이상이라는 게 넓이가 어떻게 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네? 그게 얼마다? 600 이상이다라고 2차 분식 금방 만들어지네. 됐어요? 자,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0x는 영역과 100이 600. 자, 2차 분식 만들어졌죠? 제일 먼저 뭐 하자?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자 그랬죠? 양변은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구도마야 바꿔자기 점수 못했으니까. 자, 그 다음 문다 인수분해 해본다 그렇지? 30, 20 곱하면 600 마음만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이 얼마 나오니? 20하고 30 나오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는 방정식 풀면 x는 20하고 30 나오잖아. 그럼 20, 30의 뭐야? 0을 잡고 놨으니까 0을 잡으면 두 근의 사이가 되겠죠. x는 4입니다. 얼마? 20하고 30. 부등식의 부등호 모양이나 해의 부등 모양이랑 때 똑같잖아. 여기에 짝대기 들어있으면 여기다 짝대기 붙여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가로 길이의 범위는 결국 x의 범위를 물었으니까 얼마다? 20에서 30 사이가 되겠습니다. 20 이상 30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3-1번은 식이 아예 만들어져 있죠. 높이 h가 만들어져 있고요. 높이가 60 이상이라는 얘기는 h가 60 이상이니까 주어진 2차 방식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 없고요. 2번은 방금 푼 거랑 비슷하고요. 3-3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상점에서 한 대를 팔면은 10만 원에, 한 대를 10만 원에 팔면 몇 대를 판다고? 100대가 팔리는 거야. 근데 한 대 가격을 X만 원 이상하면 X만 원 이상하면 인상이 뭐야? 더 올리는 거지. 그 10만 원에다가 X만 원을 더 한 거지. 그치? 그럼 가격이 얼마 되면 10 플러스 X만 원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 판다고요? 4X 해주니까 원래 100대 팔았지만 4X만큼 풀었으니까 빼기 4X 100 빼기 4X만큼 팔게 되겠죠. 자, 한 달 판매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판매액은 못 갈 거야? 한 대 가격 곱하기 판매 대수 하면 전체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 판매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200만 원 이상. 그러면 한 대 판매 가격이 10 더하기 X 만원 뺄게. 그리고 대수는 얼마야? 100 빼기 4X. 그러면 한 대 가격 그리고 판매 대수 전체 곱하면은 전체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1200만 원을 빼기로 했으니까 이상.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맞지? 플러스 100x 마이너스 40x 플러스 60x 플러스 1000 맞지? 플러스 1000 빼기 1200 마이너스 200. 자, 제일 먼저 뭐 하자? 2차 함수는 양수 만들죠. 4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눌게.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이 되겠죠.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풀어봐야 풀어줘야겠죠. 자, x분의 5, 10 띵띵 맞네? 따라서 두 분은 5하고 10이지. 0보다 작거나니까 두 분이 사이네. x는 5 이상 10 이하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식만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든 정리하면 2차 분식 나오고 당연히 인수분해 되는 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우리 저 공식대로 2차 함수에서 양수 만들고 인수분해서 두 분이 사이냐 바깥쪽이냐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165쪽에 가우스 패스합니다. 교육자는 왜입니다. 자, 이제 166쪽부터 지금까지는 뭐야? 주어진 2차 분식을 푸는데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제는 뭐야? 거꾸로 해를 주면 그 해를 통해서 2차 분식을 찾아나가는 문제야. 아까 설명했죠. 결국 2차 분식의 해는 이런 모양 아니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 쓰이는 알파 베타는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알파 베타를 여기 있는 x자리에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곱 근각 해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 보겠네요. 1번 2차 분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a,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어? 두 근은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양쪽 끝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었죠. 그러면 x가 마사, x가 2가 이 방정식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럼 x에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두 근을 할 때는 근각 계산하기 훨씬 편하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지.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 될 거고요. 했지 아까? 실제 두 근의 합은 얼마 되니? 마사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입니다. 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였죠. 1분의 b지.
두근의 곱은 B야. 실제로 두근을 곱해봐. 마사 곱하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 금방 채우잖아. 그냥 반드시 문제랑 다를까봐? 없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 이 해가 자 조금 조심하겠네.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리고 X는 1보다 크다. 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을 거야. 그죠? 분명히 0보다 작다면 해의 모양이 두근의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두근의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려면 0보다 크다란 부등식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뭐야? 아 A가 음수라서 그치? A가 음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고 푸자고 그랬죠?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이게 부등호 방향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이런 방향 나왔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든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1이라는 두 수는 마이너스랑 1이라는 두 수는 여기로 나온 거야. 이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거잖아. 맞지? 두근을 구해서 두근의 바깥쪽에 대한 사이를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두근이 마이너스하고 1이니까 근거에 성에 쓰면 되겠네. 자 이번에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2가 두근의 합인데 실제로 두근 더해봐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는 얼마나?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잖아.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게 지금 얼마야?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앞에서 가는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마는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B는 얼마다? 2 갖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 이거 별 역할 없네 선생님? 여기서는 당장 역할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 해를 가진 투등급적 완전히 2차 부등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2차 계수가 음수라는 사실 놓치면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상한 점은 분명히 해결하는 거 알겠죠. 0보다 작으면 해는 이런 방향 나와야 되는데 이따구로 방향 나왔다는 얘기는 아하 분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고요. 왜 바뀐다고? 여기가 음수라서 양수로 바꾸면서 바뀐 거야. 따라서 2차 계수는 음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현주야? 네. 자탄 집중하지 말고 집중하고 있지? 네. 응. 4-3번 한번 볼게. 여기서 또 멈칫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앞에까지 조금 다른 것도. 자,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했더니 요 놈일 때 결국은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세요 되겠어. 그럼 위의 조건에서 a, b, c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부등식을 풀란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위의 조건은 똑같아. 자, 근데 또 어때? 뭐 이상한 게 있죠?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두 근의 사이니까 안 맞지? 무슨 말이야? 제곱창의 수위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얘가 음수라서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고 바뀌었기 때문에 두 근의 사이로 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네. 그럼 또 근거에 성했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실제로 두 근을 합쳐봐요. 얼마야? 2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될 거고 실제로 두 근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은 없겠죠. 이게 진짜 이상해 선생님. 그러면 A, B, C가 안 구해진다지? 어떻게 되는데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왜? 자, 여기 부등식 자리에 대신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C 자리에 뭐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X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2A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A X. 여기 A는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됩니다. A가 안 구해져서 풀 수 있는 이유는 A 나눠주면 되잖아. 없어지잖아.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겠죠. 됐지? 양변을 A로 한번 나눠볼게 일단.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찾아냈던 게 빛을 발하네. A가 음수라는 얘기라고 했잖아. 네. 지금 양변을 A로 나누었죠. 양변을 음수인 A로 나누었죠. 네.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 바꿔주셔야지 오답이 안 생긴다고요. 됐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양변에 A 나오면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해. 왜? A 앞에 보고 없으니까 양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부동산 그대로 갖다 놓고 풀어서 틀린다고. 됐지? 네. 항상 부등식 풀 때는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부호에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2차 계속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다. 됐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부동산에 또 바꿔주겠지. 이제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1, 3, 1, 1. 더해서 2 내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겠네? 그러면 굳이 쓰면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서 한 거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여기서 얼마 나오니? 4분의 1 나오죠. 0보다 나오니까 두 근의 사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풀어야겠죠. 자, 이건 지금 같이 풀어진 이유가 어딘지 알겠죠? A의 부호가 쓰임이 있는 문제라고요. 그치? 여기서 A 부호를 생각 안 했으면 여기서 부동반을 안 바꾸고 여기서 한번 바꾸면서 부동반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배가 이상하게 나오겠지. 정반대로. 천천히 해보셔야 돼. 천천히. 힘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과 6번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한번 끊어가는 게 낫겠다. 그치? 그냥 먼저 풀어보고요. 요 두 가지명은 또 설명 좀 하고 풀게. 됐지? 67쪽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연습하고 다 하면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